네,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윤형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 그러면 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합격에 이르게 될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강의 드리는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강의를 드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험법은요, 공인노무사 시험이 1차, 2차, 3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객관식 시험에만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을 만점을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1차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뿐 공인노무사 시험의 합격에는 2차와 3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법은 1차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죠.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출제 경향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즉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출제의 경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이거는 중요해, 이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내왔던 게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은요, 구체적으로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출제의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은 분량은 굉장히 작은데 통상 4문제, 3문제 정도, 25문항 기준이었을 때니까 한 13%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과 관련해서는 각각 20, 한 5%, 5%, 그리고 한 20% 정도.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자, 사회보험법의 출제의 중심은 어디다? 고용산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출제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시험과 관련해서 통상 출제되는 빈도보다 훨씬 많이 출제가 된 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각 내용도 쉽지 않게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저희 2023년 시험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법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다라고 수험가에선 알려 있습니다. 사실 또한 그렇습니다. 자, 2024년을 준비하는 저희는 이제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시험 잘 아시겠지만 과목당 평균이 합계가 60점이 넘으면 1차가 합격이 되죠. 반면에 어떤 과목 중에 꼴락 40점이 안 되는 점수를 맞는 그런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게 있다라 그러면 꼴락이 되겠죠. 사회보험법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저희는 6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40문항 중에 24문항 정도 맞으면 되고 16문항도 틀려도 될 겁니다. 그런데 16문항은 반드시 맞아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못 맞게 되면 아무리 평균이 높다, 다른 과목의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출제 경향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투입 시간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기본법, 그리고 고용산재 징수법, 이렇게 4법 과목에 대해서는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40문항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한 5문항에서 한 6문항 정도가 나올 거고요. 고용보험법 한 10문항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 10문항 정도,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한 7문항에서 한 8문항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비중에 따른 우선순위 중심의 효율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 그럼 저도 강의는 그런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의 강의의 비중은 약간 낮추고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 고용산재와 관련해서는 비중을 높여서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사회보험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법률이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전에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의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자, 여기다가 공익노무사법 제1조 목적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공익노무사 시험을 준비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저는 시험을 준비를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 늘 준비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수험생으로 할까? 근데 그 고민 속에 계속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전업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합격을 했고, 합격하고 나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때 제 고민은 전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인데,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노무사가 꼭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여러분도 공익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익노무사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함 속에 있을 겁니다. 제 강의 목표는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의 제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비록 제가 1차 시험을 강의하지만 2차, 3차를 통과해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간절함,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사회보험법 객관식 오지선다형인데, 객관식 시험의 유형은 맞는 지문 찾기, 틀린 지문 찾기, 그리고 빈칸 채우기 유형,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사회보험법 법과목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출문제들을 살펴보시면 빈칸 채우기는요, 숫자를 채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통상의 출제자들은 맞는 지문을 찾기를 만드는 문제보단 틀린 지문 찾기를 더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맞는 지문 찾기를 만들려면 틀린 지문 네 문항을 만들어야 되고, 틀린 지문 찾기는 법 내용을 그냥 그대로 나열하고 틀린 지문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선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냐? 틀린 지문을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저희는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맞는 지문으로 나올 건가,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나올 건가, 그리고 빈칸은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냐? 강의를 법조문을 빈칸으로 빵꾸로 해놓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출제 비중에 따라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산재와 관련해서는 좀 비중을 높이고, 건강과 국민건강과 그리고 고용보험에는 비중을 살짝 낮춰서 출제 비중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빵꾸 조문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잠깐 저희 사회보장 기본법 3조 정의조항을 갖고 있는데, 자, 사회보장이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게 뭐다? 사회보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빵꾸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PPT를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와 관련해서 이런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교재. 저희 교재를 한번 정독을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법조문을 한번 읽는 것도, 교재가 아닌 저희 해당된 내용의 법조문을 정독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교재 또는 법조문을 정독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빵꾸, 즉 이렇게 빈칸으로 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다. 2호에 보시면 사회보험이랍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릴 때 이 빈칸이 처음에 정독을 하셨을 때, 교재 또는 법조문을 정독을 하셨을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재 또는 법조문을 정독해서 요게 1회독 정도가 되시도록 공부하시면 저는 객관식 시험, 저희 사회보험법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함은 없다. 또 하나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하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60점은 조금 낮고요. 한 70점 정도에 맞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른 과목과 시간을 배분해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 드립니다. 자, 이로써 오리엔테이션은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준비하신다? 교재 또는 법조문을 한번 정독하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는, 이렇게 해서 한 1회독, 고게 한 1회독 정도 이렇게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강의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통과하셔서 현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